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예상대로 이낙연이 김문수와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괴물 독재국가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민주당원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입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근거 없는 음해와 저주를 퍼붓는 이낙연 상임고문이야말로 괴물입니다. 권력을 향한 탐욕에 신념과 양심을 팔아넘긴 사람이 괴물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며 헌정질서를 유린하려고 한 독재 세력과 결탁해놓고 독재를 우려합니까? 온갖 궤변으로 자신의 내란 본색을 정당화하는 모습이 참으로 뻔뻔합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거울을 보십시오. 내란 세력과 손잡고 권력을 찬탈하고 이권을 나눠먹겠다는 이낙연 상임고문은 추악이 그지없습니다. 내란 세력, 구구 세력도 모자라 온갖 구태 세력을 끌어모아 내란 연장을 획책하는 국민의힘의 텅 빈 내란 텐트에 탐욕과 배신의 썩은 내만 진동합니다. 자, 이낙연의 괴물 독재 프레임이 코미디인 것은 지난 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법부가 다수당인데 행정권까지 가지면은 일방적이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좀 황당해요. 지금까지 여대 야소가 대한민국 헌정사의 대부분이었어요. 야당 숫자가 다 적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이 많았던 게 이번에 얼마 안 돼요. 자, 여당이 원래 다 많았어요. 야당이 많은 게 아주 극히 예외적인 이번에 특수한 사례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집권 여당이 국민의 뜻을 어기고 반국가적인, 반국민적인, 반역사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니까 국민들이 통제하라고 야당에 다수 의석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도 엉망을 하고 심지어 계엄으로 군사 쿠데타까지 일으켜서 자기 권력을 더 강화하겠다. 이 못된 권력을, 이 무책임하고 이 무관심하기까지 한, 민생과 국민의 무관심하기까지 한,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그 권력을 영구적으로 무한대로 키우겠다. 이러니까 지금 바꾸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 권력과 입법 권력을 왜 동시에 갖느냐. 동시에 갖는 게 문제다. 이런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게 국민의힘의 주로 주장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여대 야소가 아니라 여소야대가 그러면 정상 상태냐? 일이 안 되잖아요. 일이 안 되는 것보다는 일이 되는 게 낫죠. 또 통제 시스템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통제도 있고, 국민의 감시도 있고, 제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처럼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처럼 국민의 뜻을 어기고 역주행을 해가지고 국민으로부터 미움받는 그런 바보짓을 왜 하겠어요? 저는 술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 부정부패 저지르지 않아요. 저도 부정부패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평생 업자들 사적으로 만나본 일 없어요. 일부러 안 만났어요. 차 한잔 얻어먹은 일 없어요. 철저히 관리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실제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범죄에 연루돼서 이렇게 막아야 되는, 권력을 이용해서 막아야 될 그럴 일 없습니다. 그거 왜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서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까? 그게 제 최대의 관심사인데, 그럼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지. 반국민적인, 반역사적인, 비상식적인,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왜 그런 걱정을 합니까? 오히려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여소야대가 바람직하냐, 여대 야소가 바람직하냐, 이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정상적인 국정을 위해서는 여대 야소가 바람직해요. 집행 권력을 가진 대통령, 행정부가 반국민적이고 엉터리일 때, 그때는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선택해서 야당이 의석을 많이 주죠. 우리가 국정을 엉망으로 한다. 그러면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우리가 많이 지겠죠. 그 국민의 그 상식, 국민의 그 위대함, 이런 것들을 간과한 그야말로 반국민적인 사고 아닌가요? 국민이 왜 그걸 용인하겠어요? 여당, 다수당이 대통령 선거에 이긴다. 국민이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면 안 돼. 당신들은 국회 의석이 많으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일방적으로 할 거 아니야?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건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선택해야 된다면 정권이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반국민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여대 야소가 바람직하죠. 네. 김민석 위원장도 다음과 같이 포효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파트너를 찾았다. 저렇게 찾기도 쉽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결합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감점이 보장되는 감점 파트너를 찾아낸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를 보면서 계산 기능이 붕괴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10점 이상에 해당하는 이낙연 후보와 결합하는 것이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한때 민주당의 일원이었던 정치 행적을 완벽하게 마감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경선 불복하고 내란을 꾀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밖에 나가서 이준석 후보와 결합했다가 다시 내란을 꾀하다가 이준석 후보로부터 버림받고 이제 김문수 후보와 결합해서 본격적인 내란 세력의 일원이 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본인이 일관되게 젊은 시절부터 추구했던 사쿠라 행보의 끝을 대단원을 이뤘습니다. 시비가 있었던 젊은 기자 시절 전두환 칭송 기사 시비에서 시작했던 그의 젊음이 이제 드디어 내란 세력과 본격적인 결합으로 그의 노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시종 일치이자 사쿠라 행보의 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두 사람의 결합은 반헌법 야합이자 내란 야합이자 변절자들의 야합이자 사쿠라들의 야합이자 긍정적 비전 없는 네거티브들의 야합이다. 굳이 야합이 아닌 연합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반헌법 반민주 연합이고 내란 연합이고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을 배반하고 변절하고 그리고 민주 세력으로부터 온갖 단물을 다 빨아먹고 이제는 내란 세력의 품에 안긴 변절자들의 연합이자 사쿠라들의 연합이자 네거티브 연합이어서 한국 정치의 더 이상은 그 네거티브한 부정적 폐해를 이번 선거로 마무리할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을 입에 달고 살며 호남의 정치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와 당대표의 대선 후보까지 올랐던 작가. 이준석의 차이고 한덕수의 차이고 결국 김문수에게 가는 이 모습을 어떤 민주시민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황교익 작가 일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낙연이 김문수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낙연이 변절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본색을 드러내주어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